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시장을 감히 예측하는 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럴 것 같다는 예측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결과치를 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죠. 이제 올라오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장 초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우면서 나스닥 지수는 3.94%로 폭락, S&P 500 지수도 3.37%로 폭락, 다우 지수도 3.03%로 폭락을 보인 그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장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좋지가 못했고요.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우울한 하루였고요. 언제 다시 이 상승세가 이어지게 될지 또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의 입은 간결하고 매서웠으며 이 시장의 하락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죠. 자, 미국 경제에 다소 불행한 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이 금리 수준이 높게 이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 전투사적인 이 모습에 시장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미국 3대 지수의 폭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최근에 연준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던 그 정도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시장은 또 충격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죠. 자,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시장의 기대감이 최근 이 증시 상승에 일조를 한 모습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대감을 단칼에 베어버린 거죠. 섣불리 예측하지 마라. 시장을 지배하는 건 우리 연준이 할 몫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은 반응을 해라. 뭐 이 정도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와 관련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매파적이었던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면서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역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도 사실이죠. 자,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상승 출발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땡큐죠. 좀 더 싼 가격에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긴 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이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쉬어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자, 어쨌든 이 미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희망이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하나의 이벤트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파월 의장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9월에 열리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때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해졌고요. 자, 우선 이 다행인 건 이번 잭슨홀 미팅 전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 오르면서 일단은 이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인 6.8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전달보다도 0.5% 낮은 수치였죠. 그리고 연준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근원 PCE,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는 올해 7월에 연간 4.6%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인 4.7%보다 낮게 나왔고 지난 6월 4.8%보다도 낮아진 거죠. 자, 일단은 물가 상승이 확실히 꺾인 것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 정도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발표되는 8월 PCE는 좀 더 낮아질 것 같고요. 연준도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면 3년속 이 자이언트 스텝 단행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맞는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달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저런 경제 상황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시던 대로 매달 어느 시점에 꾸준히 모아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대한 피해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정부에서도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서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그 전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사태 수습을 위해서 미국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의 확대가 가장 큰 골자인데요. 자, 중요한 건 중국을 견제하고 이 자국 내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 북미에서 조립한 이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의 이 부품도 일정 비율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현대차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생산을 목표로 이 북미 공장 신설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 대부분이 현재 중국의 50% 이상 또는 80%까지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탈중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 같고요. 그 수습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오너까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가운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죠. 특히 포스코와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터리 광물에 대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이런 이슈에도 오히려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에 있는 것 같고요. 자, 물론 최근에 GM으로부터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는 양극재나 음극재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핵심 광물의 확보는 물론이고 그 광물들의 출처까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양극재의 투톱이라고 불린 에코프로 비행과 LNF는 상대적으로 반락을 하면서 광물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고스란히 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양극재의 공급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은 저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미국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만큼 앞으로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라는 취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죠. 자,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오너까지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드백은 예상이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성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자, 큰 그림에서 이 전기차와 2차전지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리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뭐 리튬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정말 매섭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 탄산 리튬의 가격이 톤당 48만 위안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리튬의 주산지인 남미 국가들이 리튬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 상승에 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칠레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에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인 55%가량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칠레는 호주에 이어서 세계 리튬 생산량 2위, 매장량 1위의 국가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광물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이 앞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최근에 비아디가 칠레 정부와 체결한 리튬 채굴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그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켈도 마찬가지인데요.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 세계 1위의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에 니켈 수출 관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걸 보니 앞으로 이 분야가 정말 돈이 되긴 될 건가 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ETF는 정말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 분할 이후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이런 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과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인도량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AI 분야에서도 두각을 점점 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곧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분기 후실 쪽도 이미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테슬라가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는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